안녕하세요. 최영석 박사입니다. 오늘은 대릉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릉혈은 수근관 증후군, 손목 통증에 아주 많이 활용하는 혈인데요. 위치 잡는 것도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손을 하면 이렇게 건이 두 개가 나타나거든요. 손을 약간 꼬부리면 이렇게 건이 두 개가 좀 분명하게 나타나요. 보통 이 두 건 사이에서 이렇게 취합니다. 얘가 횡문이고요. 횡문은 이제 여러 개가 있거든요. 딱 굽혀봐서 구부러지는 곳에 세로축 좌표가 나오고요. 가로축 좌표는 요 건 사이, 즉 팔마리스 롱구스와 플렉서럴 카르피 라디알리스의 두 텐던 사이에서 취하죠. 수거름 심포경의 수혈이고요. 또 원혈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혈이죠. 근데 문제는 요 밑으로 바로 메디안 너브가 지나간다는 사실이에요. 한 학생이 케이스 발표를 했는데 스스로 겪은 얘기예요. 이 부위에 침을 맞고 대릉에 침을 맞고 신경학적 통증, 그 찌릿함이 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냥 무시를 하고 침을 맞았대요. 그런데 그 통증이 침을 뽑은 다음에도 계속 사라지지 않아서 정말 괴롭게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수주 후에 통증이 사라지긴 했지만 아직도 본인 스스로도 대릉에 침을 못 놓는다고 해요. 이 메디안 너브를 건드리기가 정말 쉬운 자리가 대릉하고 내관이에요. 그래서 고전 문헌에는 0.3푼, 그러니까 살짝만 딱 넣으라고 돼 있는데 우리가 또 많이 집어넣거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메디안 너브를 찔렀을 때 찌릿한 느낌을 침감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신경이 물리적으로 손상되면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인 감각 이상 같은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실제 옛날에 그렇게 신경 손상을 일으킨 환자들을 제가 보건소에서 실제 경험해 봤기도 했고요. 결국 메디안 너브에 침이 들어가서 닿게 되는 경우 즉시 발침하거나 약간 후퇴시켜서 그 찌릿한 느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유침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특히 침 놓을 때 아주 천천히 놔서 그 찌릿하는 느낌이 있는데도 더 깊이 찔러서 신경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할 이야기는 대릉혈의 위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건 사이에서 대릉혈을 취하면 바로 메디안 너브에 침을 찔러 넣기가 쉽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팔마리스 롱구스, 아까 봤던 제일 튀어나온 거고요. 그 건에서 엄지손가락 쪽으로, 그러니까 라디우스 쪽이죠. 이쪽으로 있는 게 플렉서럴 카르피 라디알리스예요. 이렇게 두 건이 딱 보이는 거거든요. 바로 이 사이에 메디안 너브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침을 찌르면 바로 피부를 지나자마자 너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금만 깊이 찌르면 찌르게 되는 거죠. 살짝 찌르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깊숙하게 찔러서 손상을 입혔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연 대릉의 위치가 여기일까요? 저는 환자를 실제 많이 보면서 카파터럴 신드롬 환자도 많이 보고 대릉의 위치를 여기가 아니라 이쪽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쪽은 지금 뼈와 뼈가 있는 그 사이 지점이거든요. 실제 공간이 있고요. 여기서 손가락 쪽으로 자침을 하게 되면 바로 카팔 터널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쪽은 메디안 너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람마다 메디안 너브의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좌우로 치우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 메디안 너브가 팔마리스 롱구스 건에서 텐던에서 이 레디우스 쪽으로 엄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두 건 자체가 엄지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딱 중앙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중앙은 여기쯤이잖아요. 실제 중앙은 이 두 건 사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메디안 너브가 이쪽에 존재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중앙 쪽으로, 그러니까 새끼손가락 쪽으로, 울나 쪽으로 침을 놓게 되면 메디안 너브를 찌를 가능성이 훨씬 적어지는 거죠. 이때도 물론 천천히 자입을 해서 이렇게 신경에 닿는 그런 일렉트리시티가 찍 오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 후퇴해서 찌릿한 느낌이 없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전 문헌에서도 침구대성에 보면 양근 함중이라고 했죠. 그러면 두 건 사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장후니까 손바닥 쪽이 아니라 손목과의 경계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장후에 횡문에서 양근, 그리고 의학인문에서는 또 한 가지 양골간 함중이라고 그랬어요. 이 양골이 바로 레디우스와 울나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위치가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양 건 사이는 이쪽이 돼요. 레디우스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실제 양 골 사이는 새끼손가락 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이게 지금 세로축이거든요. 여기 가로축이고요. 가로축은 횡문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횡문보다 이 손목뼈와 요골과 척골 사이에
빈틈. 이 틈은 어떻게 확인하냐 하면 이 라인은 구부렸다 폈다 해보면 돼요. 구부렸다 폈다 할 때 그 딱 오목해지는 지점이 이 뼈와 뼈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세로선은 여기 팔마스 롱구스를 촉진한 다음에 그 옆쪽으로 잡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좌표가 나오죠. 이 침자리가 제가 보통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또 안전한 효과적인 침자리예요. 자, 의학 입문의 양골 사이라고 한 그 지점입니다. 김택진 선생님께서 쓰신 도해 임상 취혈이란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릉의 혀를 이렇게 두 건 사이에서 잡지만 그러니까 여기다 놓을 때는 아주 천자만 해야 돼요. 아니면 완전히 횡자를 하든지. 이 팔마리스 롱구스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즉 울나 쪽으로 취혈하게 되면 메디안 너브를 찌를 염려가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때도 조심은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너브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두 사이를 잘 살펴봐서 이렇게 함요처, 앞통점, 그리고 침감이 있는 곳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대릉혈을 이렇게 팔마리스 롱구스의 새끼손가락 쪽에서 취혈합니다. 수근관 증후군의 경우, 카팔 터널 신드롬의 경우 여기서 이렇게 침을 넣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깊은 터널이 있어요. 그리고 카팔 터널이라는 게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대릉혈로부터 이렇게 침을 횡으로 자입합니다. 이 자입 동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어 놓은 클립이 있으니까요.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보면 횡문인데 횡문보다 아래쪽이 낫잖아요. 이런 게 이제 구부려서 봤을 때 실제 구부러지는 위치라서 그래요. 손목뼈와 레디우스, 울나 사이에서 또 팔마리스 롱구스에서 울나 측으로 취혈하시면, 팔마리스 롱구스에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취혈하시면 안전하고 또 효과적으로 대릉을 취혈하실 수 있습니다. 자, 누구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릉혈의 취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더 안전하게 또 효과적으로 침 놓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